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상상력의 시대, AI가 묻다, 하이 컨셉과 미래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고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뇌인데요. 제가 연구했던 게 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력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지금 유튜브로도 보고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장 최근에는 모두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디지털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이. 예전 같으면 정말 실험실에서 웻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포 그리고 뭐 뇌를 해부해가지고 여러 슬라이스를 만든 다음에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였던 어떤 그룹의 뇌가 어떤지를 이제 동물들 기반으로 실험하기도 했고, 아니면 사람들을 뇌 스캐너에 넣어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모든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 자체가 쌓이고 있어요, 디지털 데이터로. 그리고 심지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하는 과학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거를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오픈하고 하는지조차도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예전의 연구소에서도 사실은 데이터들을 대부분 도서관에 제일 많이 가서 찾아보고 논문 저널로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는 그것들 자체가 변해서 그 연구소에서도 엄청나게 대용량의 서버 구축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들의 뇌, 또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어떠한 세포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데이터도 쌓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뇌 영상을 딸 경우에 뇌 영상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모든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했던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랩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예일 대학교에 있는 마빈 천 교수님의 랩에서 했었던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석사과정 때 인간의 얼굴 인지를 연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까? 이 사람이 동양인이라는 거, 남자라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알까? 이 사람의 성격을 얼굴 보고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아는가, 이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얼굴 영역만 연구하는, 그러니까 얼굴 부분만 인지하는 뇌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걸. FFA라고 불러서 Fusiform Face Area라는 영역이 얼굴을 인지하는 영역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연구했냐면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얼굴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뇌 스캐너에서 서로 다른 얼굴들을 볼 때 어떤 뇌의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가, 표정에 따라 다른가, 얼굴에 따라 다른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보통 비교를 또 하죠. 그룹 간 비교라고 그래서 뭐 이런 얼굴을 보여줬을 때와 저런 얼굴을 보여줬을 때, 뭐 특정 표정이 드러날 때와 없을 때, 이런 거를 서로 빼고 차이를 보여주고 하는 형태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얼굴 자체를 인지하고 연구하는 것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사실은 2차원, 3차원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프도 X축, Y축 그리죠. Z축까지 들어오면 복잡하죠. 4차원 정도만 가도, 그러니까 시간축까지만 가도 대부분의 사람의 뇌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정도 되면은 이거를 엄청난 천재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인간의 뇌는 사실 3차원 이상 되는 차원으로 데이터를 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마빈 천 교수님의 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패턴들을 정말 복합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얼굴들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뇌 스캐너에 누워서 그냥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제일 왼쪽 얼굴을 보고 두 번째 얼굴을 보고, 이때 뇌에서의 어떤 이 얼굴들을 보고 생기는 활성화 패턴만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재구성을 해서 밑에 있는 얼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봤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도 우리가 그냥 뇌 스캐너에 넣고 얼굴 하나를 보여주고 뇌에 일어나고 있는 활성화 패턴만 분석을 하면 대략적으로 얼굴 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남자, 여자, 콧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머리였는지 아니었는지, 뭐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얼굴을 봤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의 뇌 패턴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을 봤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기술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게 결합이 돼서 가능해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에는 사람들이 좋아요 표시를 한 것들 100가지만 고르면은 그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우리 엄마가 아는 것보다 내가 뭘 좋아할지 더 잘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나 가족 식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페이스북에서 내가 좋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훨씬 더 잘 예측이 가능해지는 기술이 이미 2012년도에 나왔어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연구들을 활용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게 하는 선거 캠프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상력, 창의력이 인간의 특별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지 그냥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바로 배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좀 더 많은 뻘짓을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뻘짓을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 컨셉인데요. What if?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그러한 형태로 지금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방식입니다. 보통의 대기업들은 신사업 같은 걸 보거나 하면은 대부분 벤치마킹을 해요. 대부분의 필드에서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벤치마킹을 시작을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이걸 아예 거부합니다. 제로 베이스에 시작한다고 그래요. 만약 아무도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대표적인 게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화이트 페이퍼를 올려요.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완전히 진공의 어떤 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그 구체 같은 걸 쏘아줄 수 있는 하이퍼루프, 이거 어떨까라고서는 꽤 디테일하게 자기 생각, 상상을 올려가지고 공모전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될까? 이거 해볼 사람, 해볼 기업.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모전을 해서 실제로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럽이나 여러 곳에서 이거 대박,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이 앨런 머스크의 꿈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지 아이디어들을 올리기 시작하고 비딩을 해서 실제로 따냅니다. 이 하이퍼루프가 이제는 좀 있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갔죠. 우리가 하드웨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띵킹,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하드웨어와 어떠한 형태로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강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이 인간과 인간의 어떤 교류와 소통을 넘어서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바보들만의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셜미디어건 인터넷이건 기술이건 AI도 우리가 AI로부터 활용당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라이크 찍고 그냥 그 알고리즘에 조종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주체적으로 우리 인간과 인간이 보다 잘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건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거리는 좀 더 좁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강연을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인공지능과 대결을 할 때 정말 이 분야에서만 대결을 할 거야 라고 놓고선 하면 네. 인공지능이 이길 확률이 사실 더 높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파고와 이세돌 그때만 맞아요. 생각해봐도 알파고가 직접 바둑알을 못 뒀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직원이 대신 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에는 어렵기도 해요.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둑 잘 두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실 잘 움직이는 이 바둑알만 잘 짚는 로봇을 만들면 또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떻게 보면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쪽의 지식을 다른 쪽에 가져가서 쓰고 인사이트를 얻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대결을
대결이라고 해놓고 뭔가 한 분야를 만들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네. 여러 가지를 그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이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문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나 소설, 영화, 드라마 많이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내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어떤 연구와 데이터들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지만 네. 상상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은 사실 드라마 하나만 봐도 소설을 읽어도 길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소설가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시인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인문학적인 감성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새로웠고요. 네. 그냥 보통은 서로 눈빛을 맞아요. 마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럼이 더 익숙한데 오늘 이것도 새로웠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라방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래서 라방 스타일로 진행해서 좋았고 또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좀 아쉬운 건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다 못해서 네.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또 깨알같이 네. 제 유튜브 궁금한 데도 오셔가지고 질문 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